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다뤄드렸었던 Zcash 소식에 이어서 POS와 관련된 Zcash 소식, 그리고 호라이즌에 관련된 소식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과연 익명성의 선두주자들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cash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Zcash 영상을 통해 POS와 Zcash Shielded Asset을 다루어 드렸었는데요. 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흠집을 낼 수 있지만 확장성과 범용성 그리고 상품성으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보실 내용의 시작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1년 8월 9일 ECC는 엔지니어링 주도 제품 전략에서 시장 주도 제품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해당 블로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약하고 현재 우선순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와 시장 조사에 따르면 Zcash 커뮤니티가 반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Zcash Shielded Asset ZSAS와 지분증명 POS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Zcash Shielded Asset과 지분증명 POS로 Zcash가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평가 요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Zcash Shielded Asset은 Zcash 6번째 영상을, 그리고 Zcash와 POS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Zcash 7번째 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ECC와 이용자 그리고 시장 조사에서는 벌써 POS에 대한 의견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커뮤니티의 의사결정이 어떤지 중요하겠지만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POS로의 전환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1년 8월 16일 작성된 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POS로 전환할 때 Zcash의 발행률이나 2100만 개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 두 번째, 전환에는 아마도 2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며 첫 번째 프로토콜 변경은 향후 12개월 내에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POS로 전환할 때 발행률 혹은 2100만 개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인데요. 100%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만약 POS로 넘어간 Zcash의 수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될 경우 이에 가격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POS로 넘어간 이더리움은 한정된 수량이 없죠. 물론 이더리움이 담고 있는 생태계와 확장성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한정된 수량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정되지 않은 수량의 이더리움이 POS로 넘어간다는 이슈만으로도 많은 매체들에서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적어질 것과 이에 따른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죠. 실제로 2021년 8월 6일 블룸버그는 이번 하드포크로 공급 증가량이 연간 약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은 이런 변화가 이더리움 희소성을 높일 것이며 시세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21년 8월 9일 비탈릭 부테린은 POS 전환이 이더리움 유통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와 발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6일자 기사에서는 이더리움 2.0 검증자가 20만을 돌파하였으며 이더리움 유통량 약 6%가 이더리움 2.0 컨트랙트에 락업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죠. 모든 상황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같지는 않겠지만 이미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Zcash가 POS로 전환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Zcash에 대한 락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 그래도 2100만 개라는 작은 수량에서 유통량이 더 적어진다면 이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당연히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환에는 아마도 2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며 첫 번째 프로토콜 변경은 향후 12개월 내에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 2018년 2월 1일 비트코인의 거대 투자자 중 하나가 포춘 매거진을 통해서 Zcash가 2025년 6만 달러 하나 약 6,800만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록했던 과거 트위터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Zcash의 단계적 변화를 향후 2년 이상으로 예상했을 때 2025년은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Zcash의 POS 전환을 이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상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보이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ECC는 Shield Mobile UX, NU5, Network Upgrade 5, Halo 개발, Zcash Shielded Asset, 그리고 그 외 다른 비제품 작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완전한 POS로 넘어가기 전에 POW, POS 하이브리드 프로토콜 제품 주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맨 처음 다뤄드렸던 2021년 8월 9일 기사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본다면 ECC는 또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기타 출시와 독립적으로 혹은 이와 함께 Zcash 관련 제품 세트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Zcash 프로토콜 외부에서 일부 기능들을 제공하는 ECC 제품들은 ECC Reference Wallet, 모바일 SDK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출시는 헤일로 아크라는 툴에 맞는 제품군이며 당사가 구축하고 지원하는 Zcash D 합의 노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 Zcash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함께 헤일로 아크 및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 Zcash Shielded Asset 및 POS로의 단계적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가격적인 기회 등 많은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익한 여러가지 개발 계획은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이나 이는 계획과 로드맵이 존재하는 의미로 장기 투자의 플러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Zcash의 탄력이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져 보유하는 데 있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POS로의 전환을 예상한다면 올해가 Zcash를 그나마 가볍게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호라이즌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핫한 뉴스는 호라이즌 랩스가 시드 펀딩 라운드에서 700만 달러 하나약 82억 2150만원을 모금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DCG와 리버티 시티도 합류한 캐네틱 캐피탈 주도의 펀딩인데요. 뉴욕에 기반을 둔 호라이즌은 이 자금을 개발자와 기업이 자체적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DApps 위한 툴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기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위글리오네는 코인데스크에 뉴욕에서 최소 20명의 엔지니어들을 추가하고 호라이즌의 밀라노, 이탈리아죠, 사업을 확장하고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면서 현재의 25명의 스태프 인원을 2배 혹은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스텔라 영상에서 자주 언급된 친숙한 국가죠.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국가에 진입하여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업들과 기관들에게 그들만의 고유의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빠른 템포로 호라이즌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글리오네는 자사가 10월 말까지 젠도를 메인넷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DCG 창립자이자 CEO인 베리 실버트는 프로젝트의 개발에 대해 항상 감명을 받는다며 호라이즌의 새로운 사이드체인 기술은 파트너들과 프로젝트들이 분산 기능을 활용하여 실생의 활용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CG는 호라이즌의 젠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무리 지었죠. 올해 말에 있을 호라이즌의 메인넷 및 젠도 관련 거대한 이벤트들과 최근 DCG가 매수 혹은 투자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피어에 이은 호라이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호라이즌과 모르페우스 네트워크 공급 사슬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고 ZK 기반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술과 신흥 기술을 통합하여 블록체인으로 구동되는 공급사슬 SaaS 미들웨어 플랫폼인 모르페우스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식을 전했는데요. 본 파트너십을 통해 호라이즌과 모르페우스 네트워크는 모르페우스 네트워크 플랫폼의 블록체인 구성 요소로 호라이즌의 확장 프로토콜인 젠도를 활용하여 블록체인을 실제 구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선택으로 모르페우스 네트워크 플랫폼의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공급망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공용화하고 무허가이자 그리고 분산화된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은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구현과 공급 사슬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IoT 기기들의 통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페우스 네트워크가 굉장히 재미있는 곳인데요. 모르페우스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편의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글로벌 무역, 정보 보안,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결합한 모르페우스 네트워크는 세계경제포럼 WEF가 15조 달러, 한화약
17,557조 5천억 원의 산업에서 확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제는 전 세계 모든 통화 혹은 암호화폐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플랫폼은 다른 기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와 호환되도록 하며 페덱스의 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배송 도착을 표시하거나 공급사슬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결제 목적으로 리플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테그레이션, 통합 부문을 살펴보면 유명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게요. DHL, FedEx, Swift, Ripple, UPS, Microsoft Dynamics, Oracle, Stellar, Chainlink, China Post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리플, 스텔라, 체인링크 이름들은 굉장히 반갑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르피어스 네트워크 CEO의 말을 참고한다면, 모르피어스 네트워크는 공급사슬 혹은 공급망 산업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들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공증 레이어와 프라이버시 기술을 제공하여 글로벌 무역을 최적화하는 임무를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사슬 산업의 획을 긋고자 많은 파트너십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르피어스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은 거대한 산업의 변화에 호라이즌이 진입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라이즌의 기술과 확장 프로토콜인 젠2에 대한 기대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Zcash와 호라이즌의 소식들을 통해 익명성의 선두주자들이 현재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